자, 우리 화학제 맨 처음 배운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배운 학생들도 있고 여기 처음인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배우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좀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화학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니? 결합에 대한 얘기야. 그죠? 원소 물질이 화학 결합을 통해 갖고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화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화학이 인류 문명에 엄청난 발전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원에서는 화학이 어떻게 해서 인류 문명에 발전을 줬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화학 전공이기도 하고 화학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너네들한테 이제 고3 때 수능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화학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식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화학을 선택하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들을 노트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자 구조에 대한 것들을 또는 화합물의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아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단원이다 보니까 아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 수업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생님하고 화학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화학식이라든지 이런 게 낯설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 좀 낯선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워라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쌤들은 우리 케미스트리를 화학을 캠이라고 줄여 쓰거든.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어. Chem is tried. 화학 전공 선생님들 요거 많이 씁니다. Chemistry 알아두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원이 왔다 그랬니? 사실은 연금술에서 왔다 그랬지. 연금술에 알케미에서 왔다. 연금술사를 알케미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뭐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금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지금도 뭐 금이 페아치로는 요새 조금 분위기가 좀 금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비축 통화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걸로는 여전히 금이 이제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원화 가치나 뭐 위안화나 달러는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화폐는 아니지 화폐 가치가 있는 게 금이야. 그러니까 이 금은 오래됐어요. 역사가 옛날부터도 금이 화폐 가치로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중세 연금술이야. 근데 과연 만들 수 있을 거냐?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지지고 끓여가지고는 절대 금을 만들 수 없더라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지지고 보고 끓여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기껏해야 1000도씨 정도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온도. 근데 담배들 피우나?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자, 담배 지금은 안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싫어 죽겠대. 근데 고3만 되면 고2 고3만 되면 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 되도록이면 배우지 마세요. 담배 피울 때 보면 담배 이렇게 쭉 빨 때 담배불이 빨갛게 들어오르잖아요. 그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그런 느낌들도 좀 알아야 돼.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연소된 연기를 마신다. 그러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연기 있지. 그 연기를 담배 안 피우는 간접 흡연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 300까지 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쭉 빨아들일 때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 담배불이 온도가 400도, 500도 정도 된다.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쇳물 녹일 때 막 풀무질이라고 하죠.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서 뻘겋게 달궈가고 쇠를 녹이는 온도, 그게 한 1500도 정도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1000도에서 1500도 정도가 맥시멈이야.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고 지지고 끓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반응할 때 산소 토치라 그러죠.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서 불을 막 붙일 때 그때 온도가 맥시멈 한 1000도 정도 된다.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금을 만들려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 원자핵을 바꿔야 돼. 이 원자핵을 건드릴 때는 우리 수소원자핵, 이걸 건드리는 핵융합 온도가 몇 도냐면 보통 별에서 배워요. 1000만 K라고 해요. 우리 상상도 못할 온도죠. 1000만 K. 그러니까 핵을 바꿀 수 있는, 핵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는 니네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온도. 그 정도 돼야지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산해낸 금이 들어가는 재료 아니면 에너지보다 생산해낸 경제성이 안 맞는 거야. 만들 수는 있어.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 필요가 없죠. 기술력은 된다. 우리는 그냥 금은 어떻게 하면 돼? 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못 사는 나라들 봐봐. 그 애들, 얘네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근데 그쪽 애들은 어떠니? 사금광산 가가지고 거기서 그 흙 속에서 물 속에서 막 이렇게 사금 채취하잖아. 그 몇 그램이라도 건지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금이 통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은 만들기보다는 채취한다. 광산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지지볶고 끓여가지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노트 정리 잘한 거야. 이 연금술사들이 이걸 지지볶고 끓여갖고 뭔가 실험을 했는데 뭔가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것들을 다 일일이 노트에다 기록해놨어. 그게 이제 현대의 화학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 화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화학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화학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각전자의 장난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를 다루는 거야? 최각전자다. 최각전자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제 알지? 밸런스 일렉트론,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는 애죠? 주기율표에 어디에 들어있지? 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율표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주기라 그러죠.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 세로줄 1족, 2족, 우리가 다루는 13족, 14족, 15족, 16족, 0족, 18족, 0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을 우리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아니구나. 족 같다. 족이 같으면 어떻다 그랬어? 최각전자 숫자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더라. 이렇게 족이 같은 애들은 자 이렇게 족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해. 이런 걸 우리는 주기적 성질이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또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건 최각전자의 장난이고 얘네들의 최각전자가 이제 어떻게 된다?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이죠. 어떤 경향성을 보이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굵직하게 이온 결합하고 뭘로 나누니? 공유 결합 이렇게 나눈다고. 사실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이게 양대 산맥이잖아. 그죠? 이온 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 최각전자에 있는 전자를 버려. 이거 둘 다 핵심은 뭐예요? 화학 결합 핵심은 뭐죠? 이게 고1 과정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죠? 우리 배운 학생들 알죠? NS에 2, NP에 6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S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P오비탈에 전자 6개 들어가면 토탈 8개잖아. 이거 우리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옥텟 규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이야 이거는. 실제 그런 거 봤어? 라고 하면 화학자한테 너 봤어? 그러면 대답 못해요.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선생님 대학원 다니고 막 대학 다닐 때 보면 외부 교수들, 다른 학교 교수들이나 외국 교수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건방진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면 딱 지금 손을 들고 그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찌 보면 그거는 불문율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건방진 거지. 왜? 화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미시세계잖아. 그러니까 이럴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알아보는 거지, 알아서 예측하는 거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봤어요? 라고 하면 할 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거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이쪽을 치고 들어가서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쪽을 공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쪽을 공격했는지 봤어요?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증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분자진의 이쪽 파트를 공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화합물이 이런 구조를 가질 거야 라고 발표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신출내기 대학원생이 해갖고 교수님 그거 보셨어요? 라고 하면 그 교수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식인 거죠.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이론이에요, 그냥. 진짜 100% 이온결합, 100% 공유결합은 없다고 했지? 그죠? 선생님이 예로 많이 드는 게 100% 여자, 100% 남자 없다고. 니네도 마찬가지야. 권영아, 너 남자니? 진짜 확실해? 남자란 증거를 댈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웃잖아, 지금. 권영이도 가끔 집에서 나올 때 치마 입고 나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죠? 치마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아? 아니야?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 왜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냐? 심지어 이제 거기까지 왔어, 지금. 그러다 뭐 입으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쪽 스코틀랜드가 그쪽은 남성 의상 중에 치마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성의 그런 부분을 누가 결정했냐는 거지. 남자가 치마 입으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거예요. 여자는 왜 항상 요새 그래서 그런 그 젠더 갈등이 되게 심한 이유가 그런 건데, 선생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진짜로 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별하려면요, 우리 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피를 뽑아갖고 몸 안에 들어있는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의 비율을 조사를 해야 돼. 사실은 여성적인 거 남성적인 거는 야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니? 우리 여학생들 남자 같은 여학생 있잖아. 또 우리 남학생들 어때? 여자 같은 남학생 있잖아요. 여성성이 좀 있고 또는 남성성이 있는 여. 그게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몸에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흐르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몸에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흐르는 거야. 선생님도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아주 왕성한 남자였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 40대 50대 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는 여성 호르몬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 막 드라마 보면서 막 많이 울어요. 그치?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되게 감성적이 되는 거야. 아, 내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는구나.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100% 남자다, 100% 여자다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화학결합이 그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따로따로 배우는 거일 뿐인 거지 100% 이온결합, 100% 공유결합이 없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은 전자를 완전히 버려가지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완전히 얻어갖고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완전히 전자를 버렸고 완전히 전자를 얻은 거지. 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니? 1s에 둘, 2s에 둘, 2p에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3s에 하나 있는 걸 버려버린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1s에 둘, 2s에 둘, 2p에 6, 3s에 둘, 3p, 얘 맞죠? 3p에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3p에 5인데 전자 하나 얘를 갖춘 걸 이렇게 된 거잖아. 이래서 얘 이렇게 만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 정정비적 인력에 의해서 어떤 식이 적용이 되죠? F는 K의 경합 R의 제곱에 Q1, Q2라고 하는 쿨롱 폴스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갖고 만들어진 게 우리 뭐죠? 소금의 주성분인 NaCl입니다. 우린 얘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영, 솔트라고 얘기하지.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네요? NaOH하고 HCl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 그러니까 한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야.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돼야 되고요. 공유결합은 똑같은 결합인데 화학결합인데 얘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얘는 중간에 얘네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부족해. 전자가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동업한다 그랬죠? 동업. 그래서 전자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었죠? CH4 같은 애가 있었다 그랬죠. 메테인. 어떻게 된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4개라는 애를 기준했을 때 우리 이온결합으로 설명할 때 4개를 버리기는 좀 아깝잖아. 4개를 얻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죠? 4개를 한꺼번에 버리거나 4개를 한꺼번에 얻기가 8개 중에 4개가 가운데 투박이잖아. 그죠? 니네 반올림 내림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그래서 1, 2, 3 정도는 버려도 좀 덜 아까운 것 같은데 4, 5부터는 좀 이상하죠. 버리기가. 6 이렇게 하면 반올림하죠.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 4개가 좀 애매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H를 헬륨 만들어준다고 꼬셔온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수소는 헬륨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비활성 이체는 헬륨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누가 된 거야? 네온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누가 된 거야? 헬륨 전자배치니까 1s에 2개가 된 거지. 헬륨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수소는. 그 다음에 얘는 누구하고 같아지는 거야? 네온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1s에 2, 2s에 2, 2p에 6 이렇게 되거든. 얘도 근데 결국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는 좀 예외지만 어쨌든 S에 2개, P에 6개.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또는 비활성 이체의 전자배치를 갖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공통적으로 이온결합이 됐던 공유결합이 됐던 이게 공통적으로 비활성 이체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그리고 일반식으로 NS에 2, NP에 6 이렇게 쓴 거예요. 헬륨만, 수소만 예외적으로 NS에 2가 안정적인 거예요. 이거 구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는 화학이다. 앞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질 거야. 그러면 최외각전자의 장난이라 했으니 얘네들이 제대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얼굴에 아직까지 좀 앳된 모습이 있어. 귀염성 있어. 우리 엄마들이 얘네들 엄청 귀엽게 키웠을 거야. 수민이 지금도 귀여운데 어렸을 때 꽤 귀여웠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니네 조금 있으면 이제 고3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막,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인정하니? 아, 내 아들은 잘생겼으니까, 내 아들은 잘났으니까 여자친구가 많을 거야. 여자친구 없으면 또 엄마들이 실망합니다. 엄마들이 참, 내가 남자 차별주의자는 아닌데 엄마들이 참 이중적이야. 여자친구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있어도 좀 문제가 되는 거야. 너무 많아도. 내 자식이 인기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학생들이 그 여자한테 빠져버리잖아. 근데 1순위가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남학생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옛날부터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야.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 사귀었을 때는 그냥 내 아들 잘났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지. 부모님 다 살아 계시냐? 그래서 니네 집은 강남에 몇 평에 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은 있냐? 차는 있냐? 뭐 이런 거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게 많았는데 아들들은 사자 직업을 가지면 사자 뭐 있어요? 변호사, 의사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도 그런가? 여자 쪽에서 뭐예요? 열쇠 3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 아파트 키 가져와야 되고 자동차 키 가져와야 되고 사무실 오픈하는 키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랬어. 아니면 의사면 병원을 오픈하는 병원 키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지참금 뭐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고 해요. 지금도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현실이야. 사랑으로만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그렇다지만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가장 1번이 뭐예요 요새? 경제적인 수준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배고프면 살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하고 저쪽 집안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친해지거나 심하면 이게 사랑으로 극복이 잘 안 되는, 이게 현실적인 거야. 너무 내가 너네들한테 로맨틱에서 벗어나는 너무 현실적인 리얼리즘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합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상태. 지민아, 너는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쁘고 그런 여자인데 너무 가난해. 그런 여자랑 뭐 재벌 2세야 여자애. 근데 뭐 예를 들어 요새 미모 기준에서 뭐 많이 뚱뚱한데 얼굴이 완전히 무슨 이영자 아줌마처럼 생겼어. 둘 중에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 혼자 살 거야. 왜? 아니 결혼 안 해도 해야 된다. 너 너무 어렵나? 그럼 쉬운 예로 들어줘. 너는 만약에 카레를 먹어야 된다면 똥 만나면 카레를 먹을래? 카레 만나면 똥을 먹을래? 둘 중에 하나 빨리 골라. 카레 만나는 똥? 카레 만나는 똥. 너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으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거를 카레 만나는 똥. 결국 똥이잖아. 그죠? 똥 만나는 카레는 뭐라고? 눈 감고 먹으면 된다고? 그래. 그럼 결국은 대기업 2세? 재벌 2세?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라고. 결합을 할 때 최각전자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야 돼. 그 다음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얘를 갖다가 배향이라고 해요. 이거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우리 두 개를 고려하는 게 뭐다? 오비탈이에요. 이거 배우려고 뒤에 가서 양자역학의 오비탈의 전자배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짓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표시 방법이 오비탈의 전자배치야. 딱 거기까지. 표시하는 방법까지. 얘네들이 반응할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까지는 물어보진 않아. 화학 1에서는.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워야 될 거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표기 방법. 얘가 몇 번째 레벨에 있고 방향성은 p 오비탈의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 z축에 있는지, d 오비탈의 어느 쪽에 있는지, 무슨 평면에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만 나타내는 걸 우리는 오비탈의 전자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학에 들어가기 전에 화학의 아주 굵직한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다루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또 1단원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구조식이나 이런 걸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하는데 앞으로 쭉 배울 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런데 1단원은 소개의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 두 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여기서 전체를 아울러서 얘가 무슨 반응에서 나오는 애고, 얘가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는 애고, 어디서 활용이 되는 애고, 이런 걸 써줄 거야.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게 전체로 이제 한국으로 화학원이라는 과목이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며들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고3 문제를 쉽게 능수능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가야 돼요. 어려워. 선생님 수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잠깐 보면서 좀 봅시다. 거기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주위에 화학물질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게 유리소금 휘발유가 나와 있네요. 유리소금 휘발유.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애가 뭐,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자고.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 먼저 지각 성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얘기해 볼까? 우리 지구과학에서도 나오고요. 니네
고1 때 가면 통합과학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그래서 지각성분에는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니? 이거 외웠잖아. 어떻게 외웠어? O, C, R, P, 카, 나, 크, 나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라고 이렇게 배우게. OCR 때 카나크마. 또는 뭐라 그러죠? 산규, 알철, 칼라크마. 이거 모르면 써줄게. 얘는 산소고요. 얘는 실리콘, 규소죠. 알루미늄이죠. 이 정도는 알지. 그 다음에 얘는 철이죠. 칼슘. 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S 두 개다. 나트륨하고 칼륨은 대학교 들어가면 사라지는 원소야. 나트륨이라는 칼륨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트륨은 원래 소듐이야. 그 다음에 칼륨은 원래 영어식으로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다 소듐, 포타슘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영어로 오시, 알테, 카나크마 이렇게도 외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산규, 얘가 지각성분의 70%가 넘어. 74%인가 그래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다음에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이 누구야? 알루미늄이 1번이야. 근데 실제로 니네 알겠지만 지구 전체는 내핵하고 외핵 쪽에 철이 제일 많다. 철이 1등이야. 지구 전체는 철이 1등이고 지각 껍데기 있죠? 지각 껍데기는 알루미늄이 금속으로 1등이야. 그럼 지금 산규, 이 산소하고 규소는 얘는 비금속이잖아. 금속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규산염 광물로 존재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놔야 돼. 규산염 광물로 존재하는데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뭐 조항 광물이나 이런 걸로 배웠어요. 조항 광물 중에 어두운 색 광물하고 밝은 색 광물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강남석 있고 휘석 있고 각성석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흑운목 이런 애들이 있다고. 니네 이거 어두운 색 광물이거든. 어두운 색 광물 얘네들은 어떤 애가 들어있냐면 SiO4 4- 이런 형태가 들어있어. 규산염의 형태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냐면 마그네슘 이가나 철 이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얘가 4-니까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2+2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니네 배웠니 혹시?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어두운 색 광물이잖아. 여기서 이 SiO4 이거 구조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그 탄화수 종류들 배웠는데 탄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Si가 요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돼 있고 OO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산화수도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산화수 할 때 어떻게 되니? 얘가 더 전기용 성도가 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고. 얘는 플러스 14종이니까 플러스 4가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니? 얘는 짠짠짠짠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남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음이온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카운터파트로 반대로 플러스가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그 비금속 그 광물 안에 마그네슘하고 철이 들어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두운 이런 광물들을 우리는 조항 광물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의 네 가지 종류가 감남석, 희석, 각성석, 흑운목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거에 비해서 밝은색 광물이 있더라는 거야. 밝은색 광물에 뭐가 있냐면 석영하고 장석이죠. 얘는 SiO2 형태로 들어있어. 규산염이. 근데 얘 구조도 마찬가지로 SI 기준에서 이렇게 해서 O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그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석영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는 망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얘가 앞뒤로 막 연결되는 전체적인 비율은
Si 하나당 O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그래서 SiO2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리의 주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리를 쓰는 거 여기 있는 석영이 바로 유리의 주성분이에요. 근데 규산염 대비가 나왔길래 선생님이 이제 화학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줘. 이건 고1 때 지각성분 그다음에 생명체 구성성분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인트다. 어쨌든 규산염이 존재하는데 규산염이 결합 구조가 두 부류가 있더라. 이렇게 이건 이제 앞뒤로 전후좌우로 쫙 그물 구조로 연결된 거예요. 얘는 이제 뭐 독립형도 있고 뭐 이중사슬도 있고 단사슬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얘는 그물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야? 유리다. 유리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유리를 한번 볼까요? 유리는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규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석영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이 결합 구조가 여기가 되게 강력하게 여기가 되게 강력하게 또 여기다 몇 개 그려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산염들이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결정 구조겠지. 그에 비해서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에 약한 결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강한 결합이 있고 약한 결합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열을 가하면 먼저 열을 받아가지고 먼저 약한 결합이 깨지는 거야. 그 약한 결합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다? 스물스물 녹는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리가 딱딱하지만 유리가 녹습니다. 그래서 액체라고 봐야 돼. 정확하게 고체는 아니야. 관행각 때는 액체라는 표현을 써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유리를 갖다 가열하잖아. 여기 이제 온도죠. 이거 미안해. 여기가 온도겠다. 여기가 온도죠.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지. 에너지지. 가열하는 시간으로 가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 보통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질이잖아. 이게 뭐예요? 녹는 점이다. 녹는 점을 지나서 바로 액체. 이게 고체, 액체. 이게 명폐하잖아.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더라는 거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어디가 녹는 점인지 몰라. 이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엿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유리, 본드로 쓰는 악유, 이런 애들 명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플라스틱도 열을 가하면 스물스물 녹죠. 고분자 물질들. 이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석영도 가능하고 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열 팽창계수가 커서 열을 가했다가 갑자기 수축시키면 어떻게 깨져버려요. 최근에는 그걸 경화시켜서 열 경화 유리라 그래가지고 파이렉스 유리 회사 이름인데 파이렉스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지? 그걸로 막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이면 내부가 다 보이는 내부 있잖아요. 유리로 만들고 물 주전자도 내부가 다 보이는 유리로 생긴 주전자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가열해도 깨지지 않더라는 거지. 이제 거기다 안에다가 다른 금속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유리를 갖다 요 결합 약한 결합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열팽창을 줄여가지고 잘 깨지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여기 시그니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고층 아파트들, 고층 건물들 보면 전부 다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 다 강화 유리잖아. 그 바람 아니면 그런 흔들림, 뒤틀림을 다 견딜 수 있는 거를 그런 유리를 많이 쓰다. 그런 건축 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화학의 영향으로 화학의 유용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유리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유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야. 됐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리의 주성분은 이렇고 얘네들이 원래는 액체 상태고, 그죠? 명쾌하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명쾌하지 않더라. 그죠?
그런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액체라고 얘기를 한다. 강한 결합이 있고 약한 결합이 있는데 가열하면 약한 결합이 먼저 툭툭툭 끊어지면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더 가열하면 엿같이 되지. 그걸 갖다가 이제 불어가지고 막 꽃병도 만들고 TV에서 봤죠 그런 거. 사실 그거 위험하긴 한데 그 유리세공이라 그래. 그 유리세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러면 유리세공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엄청나요. 선생님은 전공 화학했다 그랬잖아. 화학을 하게 되면 그 실험 장치나 이런 걸 유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러면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따잖아요. 그럼 그 연구비로 이제 그 실험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부르는 값이야. 근데 니네 화학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 되게 희한한 그런 유리 초자기구들이 되게 많아. 막 플라스크 안에 꼬물꼬물 막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막 이중으로 막 되어 있고 근데 그거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요. 돈 엄청 많이 버는 한 세트 딱 설계도 딱 그려갖고 한 세트 1억 달라고 1억 줘야 돼. 그럼 교수님들도 뭐예요? 자기 사비가 아니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실험 장치는 있어야 되니까 1억 만들어 주시오.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막 유리 안에다가 또 유리를 집어넣어야 되고 막 꼬불꼬불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 나중에 유리세공 같은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여름에 막 불 앞에서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위험하잖아요. 막 1000도, 막 2000도 넘는 온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엄청나게 발달한 게 유리산업이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통 우리 뭐라고 하니? 소금 그러면 선생님이 아는 건 뭐 이런 거죠. 니네 아는 거. 최근에 말복이었잖아. 삼계탕 먹었어. 삼계탕 우리 그 찍어 먹을 때 그냥 일반 소금 먹기도 하지만 죽여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대나무 통에다 넣어갖고 9번인가 굽고 식히고 그래갖고 그럼 구우 뭐라고 하는데 9번 굽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소금이 시커매. 그럼 그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또 요새 또 핑크 솔트도 이게 있잖아요. 저 히말라야에서 그 산속에서 캐온 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암염이라고 그러지. 암염. 화학적 퇴적암의 일종인데 우리는 소금을 천일염으로 얻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을 증발시켜갖고 거기서 소금을 얻는 건데 저기 암염은 뭐냐면 옛날에 바다였던 데가 이제 솟아 올라가지고 융기해가지고 증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산 전체가 소금산인 거야. 그래서 저 남미나 이런 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 엄청난 행운아야. 니네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니네 만약에 지금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학교도 못 가고 저 안데스 산맥 어디 구석탱이에서 그 소금 광산에서 소금 캐고 소금 날르고 막 그랬을 거야.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제일 그 아동학대가 많은 곳이 그 남미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계속 소금 광산에서 소금 캐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동학대가 심하다 이름. 니네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그런 학대를 안 받고 살고 거기서 그런 데서 캐는 거예요. 그 저기 핑크 솔트가 그런 거야.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맛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거 해가지고 고기, 소고기 같은 거 구워서 찍어 먹으면 맛소금이 제일 MSG죠. 맛소금. MSG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있습니다. 화학이니까. 모노소듐 글리세레이트 MSG 맛소금 그죠? 원래는 맛소금이 아니야. MSG 모노소듐 글리세레이트 이거의 약자예요. MSG 첨가물이지. 첨가물 뭐라 그래? 우리 B1 조미료 그게 MSG B1 이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니네 마봉님 할머니 아니? 세대 차이가 나서 마봉님 할머니를 모를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있어요. 신당동에 뭐가 유명하냐? 그것도 모르나?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해요. 그 뭐라 그러지? 즉석 떡볶이가 유명하거든. 그래서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냥 세트로 오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어도 되는데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신당동 떡볶이 집에 막 거기도 있었어요. 막 DJ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참 잘 나가요. 지금도 가면 그 마목님 할머니 후손들이 막 1호점 2호점 해갖고 하루 전까지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되게 많아. 근데 그 할머니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비법을 안 알려줬어.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 빨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며느리도 안 알려줘. 막 그런 할머니거든. 광고에 나왔었어. 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미원 2스푼, MSG 2스푼이 비법이었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SG 요새 뭐 가수들 뭐 MSG 워너비도 나오던데 그 MSG가 원래는 그 미원의 주성분인 모노소듐 글리세리드 핵산의 일종이에요. 이게 MSG다. 맛소금 아니다. 그냥 묻자고 맛소금이라고 하는 거야. MSG. 소금은 얘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여기 소듐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금은 NaCl이 78% 들어있는 그리고 나머지 염류들이 왕창 들어있죠.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류가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 소금이 78% 들어있는 거야. 소금이래. 염화나트륨이 78% 들어있는 거야. 염화나트륨 100%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지? 그래서 실험실에 있는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계란 삶아가지고 찍어 먹으면 큰일 난다. 선생님 실험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험실에 있으면 이제 라면도 끓이고 원래 그러면 안 돼. 화학 실험실에서 거기 약품들 맞고 거기서 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 지금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취식 금지하잖아. 그래서 이거 열고 먹으면 바이러스 감염되기 때문에. 근데 화학 실험실은 똑같아. 거기서 음식물을 먹으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섭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 먹게 해요. 근데 그게 되냐? 거기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어.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먹는데 후배가 소금이 없다 그러니까 시약장에서 NaCl을 가져온 거야. 그건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다른 거야. 시약장에 들어있는 NaCl은 99% NaCl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금은 78%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큰일 납니다. 나트륨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죠. 혈압에 문제가 생겨 삼투압 조절하는 건데 나중에 생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니? NA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하고 바꿔치기 하죠? K하고 바꿔치기. 여러분들 K하고 NA는 항상 반대작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K가 부족하면 K를 많이 먹어주면 상대적으로 NA가 매출이 되거든요. 근데 K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혈압 환자들 NA 많이 빼면 좋겠지만 그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K가 심장 활동에 문제를 줘. 우리는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포타슘 위험합니다. 그 환자로 있는 사람 죽일 때 포타슘 주사 주입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게 바로 NA하고 K에 관련된 얘기다. 이 NaCl이 왜 중요하냐면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니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 빛도 필요하고 소금이 인류 생명에 꼭 필요하잖아. 소금 꼭 필요합니다. 요새는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소금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물론 혈압 있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걸 먹다 보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라면 스프 반 넣기 뭐 그런 운동도 하고요. 최근에는 홈쇼핑에서 라면 스프를 팔더라고.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 스프는 버리고 자기네들이 파는 그 천연의 어떤 국물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엊그제 내가 홈쇼핑에서 봤어. 근데 또 라면은 진짜 라면 스프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지. 근데 나트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네도 습관적으로 라면 끓여 먹잖아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조금씩 국물을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넣고 조금 버려 스프를 한 3분의 2만 넣고 3분의 1은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국물 많으면 또 자꾸 거기다 밥 말아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먹다 보면 결국은 총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총량을 라면 스프 하나를 다 먹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나트륨이 과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NaCl. 우리 얘를 뭐라 그랬죠 아까? 솔트다.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불과 몇 주 전에 배웠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기억나지? 뭐 있었어? HCl하고 NaOH.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알자 이온이 H2, 부경분 이온이 NaCl. 이렇게 해서 우리 AQ라고 썼었잖아.
선생님이 기억나냐? 이거 지웠잖아. 이렇게 지웠잖아. R자 이온이 아니고 구경분 이온이니까. 그런데 이 구경분 이온은 어떻다 그랬니?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물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누가 남는다 그랬어? NaCl이 이렇게 남는다 그랬죠.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염이라고 얘기했다. 염이라고. 사실은 화학 반응을 할 때 이런 염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중화 반응에서도 염이지만 또 뭐 니네 잘 아는 염 어떤 거 있냐? 이거 염산이잖아.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MgCl 이렇게 생기잖아. 그리고 수소기체 나오죠. 이렇게 생긴 얘도 우리는 염이라고 해. salt. 그래서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했을 때 생기는 고체물질, 얘도 우리는 염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냐? NaCl, Ag, NO3 이런 애들이 있다고 내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거 질산은이고 염화나트륨인데 얘네 둘이 반응하지. 얘네 지워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AgCl. 얘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Na, NO3 이렇게 되잖아. AQ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얘는 흰색 앙금이잖아. 사실은 이렇게 생긴 얘 앙금 생기는 애도 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부용성 염이다 이렇게 얘기해. 녹지 않는 염이다. 물에 녹지 않는. 이것도 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기란 물질로 이렇게 고체 얘물 날려버리면 얘도 Na, NO3 해서 이렇게 S 고체로 쓸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우리 염이라고 해. 그러니까 염이 되게 광범위해요. 그 중에 하나의 염이 NaCl이더라. 그래서 얘가 소금의 주성분이더라. 바닷물에 78% 정도 들어있더라. 클센의 원리라고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성분이다. 빛과 소금. 그래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금 보면 나트륨금을 주성분하는 이온결합 물질에 그런데 분자는 아니다. 얘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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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어디를 한 문자로 잡은 건데? NaCl은 분자가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걔는 뭐라 그래? 그냥 화학식이라 그래. 그래서 분자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화학식량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Na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3이고 얘가 35.5의 평균 원자량을 갖거든. 그래서 얘는 58.5g/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식이라고 쓰고 분자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식량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58.5g을 갖다 끄집어내잖아. 그 안에 Na 플러스가 1몰이 들어있는 거고 Cl 마이너스가 1몰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소금은 요 정도 합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가 나와 있어. 우리 이 다음 판에 내가 탄화수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휘발유. 얘는 석유 또는 뭐라 그러죠? 원유라고 그러죠? 분별 중류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 중류라고 하는 게 뭐니? 뭐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야. 니네 혼합물 분리는 중학교 때도 배우나?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분별 중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기어나와.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 이거 왜 돌아가지? 일로 와 일로. 언제 돌아갔니? 오래됐어? 어디서부터 돌아갔지? 자 여기 보면 휘발유는 원유를 갖다가 증류해서 뭐 GS 칼텍스 또 뭐 있죠? SK도 있나? 정유회사들이 그 시꺼먼 기름을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그걸 정유탑에다 놓고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맨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 등, 경, 중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그때 이 가솔린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말로 뭐예요? 휘발유야. 우리가 가솔린 그러면 일반 자동차들이 가솔린 자동차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타고 다니는 SUV가 이 경유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탄소 숫자가 많아져. 탄소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끓음이나 완전 연소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유 사태 니네 너무 잘 알잖아요. 경유 자동차 사태 들어봤어? 아우디 사태 들어봤니? 폭스바겐 아우디. 유럽 자동차 중에 유명한 독일의 벤츠 있고 BMW. 독일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벤츠, BMW. 그다음에 독일의 국민차가 폭스바겐이다. 폴스가 국민이란 뜻이야. 바겐이 자동차란 뜻이야. 그래서 폭스바겐 그러면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폭스바겐. 걔네들이 그 뭐 연료 저감 장치 오염물질 저감 장치 이런 걸 장착해갖고 해서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그게 다 거짓부렁이었잖아.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 2, 3년이 아니고 한 5년 됐구나. 근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많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 오염물질들. 지금 지구 온난화가 10년이 앞당겨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이변이 있죠. 내일 모레 장마 온다는데 들어봤니? 뉴스에서 장마가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는 6월 말에서 7월 그쯤에 오는 건데 올해 장마가 좀 이상하게 없었잖아. 그러더니 이제 덥더니 갑자기 장마가 또 오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태풍 올 거예요. 태풍도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열대로 지금 변하고 있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전부 다 이런 활동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화학의 유용성 때 화학이 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가고 우리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여기 보통 보면은 C4에서 C9 정도 되는 게 가솔린이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휘발유라고 얘기를 한다. 휘발유라고. 가솔린 엔진에 집어넣는 연료주. 그 다음에 등유는 우리 집에서 쓰는 그 석유난로 있죠? 그런 데다 넣는 하얀색 백등이라고 하죠. 무색 투명한 기름이 있어. 그 다음에 경유는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그래서 SUV 차량에다 집어넣는 거. 중유는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면 이제 이 중유를 볼 거야. 탱크 부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전차에다 집어넣는 기름 또는 기차에 집어넣는 기름 또는 배에다 집어넣는 기름. 굉장히 중장비들 있죠. 중장비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탄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효율이라고 할까? 아니 효율이 아니고 열량 발생하는 게 좋아. 그래서 힘이 좋아요. 그래서 힘 좋은 기계에다가 넣을 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유 대신 문제점이 뭘까? 끓음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선생님도 보병 출신이어갖고 보병하고 전차하고 보통 같이 훈련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이제 니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전차가 막 지나가면 그 옆에 총 들고 보병들이 막 같이 옆으로 이동하잖아. 그걸 보전 합동 훈련이라고 해. 보병하고 전차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보병들이 전차를 이렇게 엄호해주고 전차는 거기서 대포로 빡빡빡 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옆에서 뛰면 정말 이 귀마개 안 하면요 청각상실해요. 전차가 엄청 소리가 커. 이게 궤도 차량이잖아. 뭐야 하면 촉촉촉촉 돌아가면서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얘가 한번 엑셀 같은 거 발전하고 보면 그 기둥에서 그 연기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시커먼 연기야. 그거 다 오염물질. 왜냐면 힘은 좋은데 오염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 오염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솔린이 제일 그래도 무난한 건데 얘 역시도 CO2가 너무 왕창 나오고 끓음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최근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 사실은 얘였죠. 경유자동차. 그래서 요새 보면은 니네 자동차 도로 다니면서 봐봐. 이런 SUV 자동차 뒤에는 PDF인가? 뭐 이렇게 마크가 다 붙어 있어. 다 똑같은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이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검사를 완료했으면 그 딱지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딱지 붙은 차들은 그래도 조금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차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경유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탄소 숫자가 많아갖고 끓는 점이 높아갖고 거기다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탄화수소 끓음이 많이 나. 이게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하루만 입고 다니면 목이 시커매지고 집에 돌아왔고 세수하거나 코스호흡을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코가 시커멓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물질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탄화수. 뒷부분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탄화수를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니? 불의 발견이라고 나와 있지. 사실은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거가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발달을 줬지. 이게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이거 배우지 않냐?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뭐를 하게 된 거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게 화식이죠. 화식. 화식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나? 먹을 시작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니? 한자를 잘 모르겠다. 불에 구워 먹었다는 뜻이야. 불에 구워 먹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남의 살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똑같이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막 힘없는 애들 잡아먹거든. 저게 맛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시인들도 배고프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보다 힘없는 애들 가서 돌도끼 돌로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잡아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먹는 거야 서로. 근데 먹고 났더니 배가 아파요. 어이씨. 설사를 심하게 해. 그런데 막 열이 나. 그 죽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피 질질 흘리면서 먹어. 감염이 심하게 일어나고 또는 식중독 같은 게 걸리고 죽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번개가 쳐갖고 나무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피해서 불을 뜨거워서 피해서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자기 살았던 데로 돌아보니까 다 타버렸네. 근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 막 사슴 이런 애들이 죽어있어. 근데 냄새가 괜찮아. 뭐지?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익혀먹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익혀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흡수율이 좋아져. 흡수율이 좋아져. 체력이 좀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감염 위험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화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식의 문제점이 뭐니? 최근에 이제 암이 많이 유발됐어요. 탄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탄 것 때문에 이제 발암물질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생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익혀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소화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흡수율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화식을 하게 되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불을 활용해갖고 추위나 맹수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철의 재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철의 재료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 전에 석기 시대 때는 돌 깎아갖고 썼는데 그다가 청동 시대가 잠깐 왔었는데 청동 시대의 문제점이 뭐죠? 여기에 보니까 구리가 없잖아. 도시락이 크나크만. 그죠? 지각성분에 구리가 너무 적어. 그래서 구리를 녹여가지고 뭔가 쓰긴 했는데 이걸 갖다 실생활에 이용할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청동시대 기껏해야 구리 뭘로 썼어? 거울 같은 거, 귀걸이, 장신구 이런 걸로밖에 못 썼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뭘 썼다 그랬어? 반달 모양 돌칼 뭐 이런 걸로 이삭 끊고 막 이랬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발달하게 된 게 철기가 발달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철은 반응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산화철의 형태로 우리 산화원에서 배웠잖아.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 아주 견고한 딱딱한 철로 만들고 싶은 그런 기술이 좀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철의 재료였죠. 그때 뭐가 필요하더라? 열원이 필요하더라. 그 열원이 불이고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원이 필요하더라. 그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니? 화석연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석탄, 석유.
얘네들의 주성분이 탄화수소잖아, CH. 얘의 문제점이 뭐예요? 얘를 갖다 연소시키면 CO2하고 H2 이게 나오더라고요. CO2가 대표적인 뭐야? 온실이체죠. 그래서 온실효과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석유는요, 매장량이 표현이 그렇지만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똑같았어요. 석탄은, 석유는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고갈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교과서에 고갈된다는 표현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100년, 200년 쓸 석유가 땅속에 왕창 묻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술력이 개발이 됩니다. 땅속에 무지하게 많이 묻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고갈될 일은 별로 없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를 엄습하는 게 뭐다? 온난화가 더 먼저 엄습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그래서 불의 발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봐봐. 지지고 볶고 끓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를 주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해. 그 에너지원이 바로 뭐다? 불이다. 가열을 한다.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줘. 가열하려면 알코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스로 가열하면 가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석유로 가열하면 석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연료들이 필요하더라. 연료하고 같이 불이 에너지원으로 쓰였다. 화학 반응의 주가 되는, 지지고 볶고 끓이는 주가 되는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불 그러면 불의 발견으로 인류는 금속을 발견하고 재련할 수 있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금속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그다음에 근대 연금술이 발전했고, 근데 금을 결국 못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에 그걸 노트화시켰더니 그게 지금의 화학이 됐더라고. 화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만들어질 때. 됐죠?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 좀 해보고 우리 부분자 들어갑시다.